라이노 기초 3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가장자리 분할부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자주 쓰게 될, 좀 재밌게 쓰게 될 도구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런 예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얘를 부드럽게 연결해 줄 건데요. 블렌드를 쓰겠죠. 블렌드 이렇게 해서 접선으로 확인했더니, 자, 여기 어떤가요? 좀 뭐가 엉켜 있죠? 자, 이거를 안 엉켜 있게 하려면, 안 엉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렇게 봤더니 여기가 좀 어색하죠? 좀 찌그러져 있다고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고친다 라고 한다면, 물론 이 가장자리 분할 도구를 모른다고 하고, 고치려면 일단 커브를 추출하고요. 그 다음 얘를 지우고 투레일을 하겠죠. 투레일, 원레일, 투레일, 그 다음 단면 엔터 하시고, A, B는 접선으로 하시면, 여기가 똑같죠. 여기 똑같은 곳 슬래시 추가, 높이 우지도 한번 해주죠. 슬래시 추가 해가지고 탑에서 만지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직점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서도 수직점, 이렇게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쁘게 배열이 됐죠. 아이소 커브가. 확인하시면 부드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아, 얘까지 결합을 시켜야 되는군요. 이렇게 훨씬 부드러워졌죠. 지금 조금 어색한 건 메쉬 조절해서 매끄럽게 느리게 확인 누르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대신 컴퓨터는 힘들어하니까 저는 다시 바꾸겠습니다. 가뜩이나 컴퓨터도 안 좋은데 괜히 얘를 매끄럽게 느리게 하면 더 힘들어 하겠죠.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거 할 시간이잖아요. 가장자리 분할. 일단 이 녀석을 요거 가장자리 표시로 표시를 해줍니다. 가장자리가 분홍색으로 나타나고, 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처음과 끝, 이걸 잘라낸 어떤 커브가 있겠죠. 커브를 이용해서 돌출을 했을 테고, 그 돌출된 서피스의 심이 이곳에 있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요런 게 만들어졌죠. 자, 이런 게 안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어떤 걸로 자르든 그 커브나 아니면 서피스의 심이란 게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아, 그건 좀 이따가 하죠. 자, 일단은 블렌드를 하면 이상하게 된다는 거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아까 그 투레일에 슬래시 추가를 했었던 것처럼 잘라 보겠습니다. 가장자리 분할, 일단 여기부터 적당하게 자르죠. 여기, 그 다음 여기 안쪽도 잘라줘야 돼요. 왜냐하면 투레일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 서피스도 비슷한 위치를 잘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면 여기를 자르는데도 보조선이 하나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얘를 이용해서 잡아주죠. 얘도 그 다음 엔터. 됐죠? 자, 그러면 여기만 잡히게 됩니다. 예쁘게 잘 잡히죠. 얘도 1로 바꾸죠. 별 무리 없을 것 같은데. 확인. 얘도 왜 이럴까요? 확인. 계속 이상하게 나오네요.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숫자 맞춰주면 쭉쭉쭉 맞아지게 만들 수가 있겠죠. 됐습니다.
일단 결합을 하죠. 결합을 하고 얘를 보면 네, 깨끗하죠. 아이소 커브의 배열이 일단 깨끗하잖아요. 만약에 결합이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결합이 안 될 때는 자 일단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결합이 뭐 이런 부분이 결합이 안 됐었다 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투레일 당연히 될 테고요. 네트워크도 되겠네요. 엣지만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선 미리 보기. 네. 됐죠? 그 다음 뭐 여기는 뭐 투레일로 했다가 원레일 투레일 이렇게 대략 잡아주고 여긴 또다시 뭐 하고 싶은 도구를 써서 잡아준 다음에 결합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엣지가 필요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 가장자리 잘라놓은 게 필요 없을 때 그때 쓰는 게 가장자리 병합입니다. 가장자리 병합 꾹 누르고 모두 이렇게 없어졌죠. 그 다음 다시 또 모두 없어졌죠. 근데 여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잘라주고 쟤만 없애도록 하죠. 어느 한 군데는 있어야 되니까 없애고 다시 여기 없어졌네요.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가장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그런 도구입니다. 이것도 없어졌네요. 자, 뭐 제가 설명하고 싶은 예제가 어느샌가 또 만들어졌군요. 일단은 얘를 없애도록 하죠. 이렇게 뭔가 커브 아니면 서피스를 이용해서 잘랐는데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있어요. 얘가 처음부터 여기 점 있고 점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블렌드 힘들겠죠? 지금은 또 되네요. 얘가 안 될 때가 있어야 되는데 참 곤란합니다. 자, 그렇다면 네, 이렇게 해서 뭐 투레일을 한다고 해보죠. 여기서 얘를 추출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투레일을 한번 해보죠. 투레일 뭐 블렌더는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투레일도 잘 되네요. 참 난감합니다. 뭐 어찌됐든 그냥 설명을 해보죠. 이렇게 여기는 여기가 잘리고 여기 안쪽은 이쪽이 잘렸을 때 뭔가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때는 물론 뭐 얘 잘라주고 뭐 할 수도 있겠죠. 잘라준댄다. 얘를 없애고 새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얘를 없앨 수도 있겠죠. 아이고 병합 해서 여기 아이고 또 저기가 없어졌네요. 참 난감해요. 병합 여기만 야야야 여기 좀 잡아보자. 좀 왜 안되니? 원하는 것을 없애기가 상당히 어렵군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주는 게 더 편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도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동일한 위치에 비슷한 위치에 만들어주고 뭔가 면을 막아 나가는 거죠. 아마 그런 게 필요할 날이 생길 거고 이렇게 딱 맞지 않았을 경우에 뭔가 내가 원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뭔가 만들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예제를 적합한 예제를 만들기가 좀 힘드네요. 잠시만요. 자, 지금은 아주 단순한 예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 대략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 두 서피스 사이를 투레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단면 컵도 하나 만들어 줬고요. 자, 이거를 투레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레일 이렇게 잡히죠. 이런 날이 올 겁니다. 투레일 했더니 뭔가 이렇게 돼요. 저기가 끊겨버렸죠. 나는 딱 봐도 끊긴 게 안 보이는데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얘 가장자리를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요런 게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자리 병합 사용해서 없애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쩔 땐 없어지지 않기도 해요. 얘가 이제 안 없어질 때, 그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이 아래도 그냥 잘라버리세요. 잘라주시고 투레일이든 뭐 저 블렌드든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이쪽 따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뭐 가장자리 병합, 뭐 모든 가장자리 병합 그런 게 있고, 얘는 분할과 병합이 같이 있는 거네요. 이런 내용입니다. 가장자리 도구고요. 뭐 얘는 얘랑 같죠. 뭐 열린 폴리 서비스 선택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 뭐 있는 거랑 똑같죠. 확대 축소 이런 얘기입니다. 떨어진 가장자리, 이전 떨어진 가장자리, 모든 떨어진 가장자리 어디 있는지 확인해라, 뭐 그런 도구죠. 상당히 재밌고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자리 색 바꿔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요 녀석, 이 녀석을 설명하기 전에 면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쭉 하나 좀 떨어뜨려 놓고요. 이런 걸 억지로도 붙일 수가 있어요. 그게 여기 있죠. 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0.7 정도가 떨어져 있네요. 여기 보면 두 개의 떨어진 가장자리 결합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결합되지 않은 가장자리 짠 엔터. 와, 결합하시겠습니까? 그래, 좋아. 결합했더니 자, 어떻습니까? 모서리가 있었는데 여기는 없어져 버리는, 그냥 억지로 당겨서 붙인 듯한 모습이 돼요. 포인트를 켜면 당연히 안 되겠죠. 폭발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못생기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떤 뭐 서피스 재생성 해가지고 4, 4, 3, 3 확인. 이렇게 하니까 다시 돌아가긴 하네요. 뭐 어찌됐든 중요한 건 말이죠, 얘가 어떤 녀석인지 그걸 설명하고 싶다는 거죠. 자, 일단 이 녀석 억지로 붙여준다는 거 아셨고요. 그리고 억지로 붙여줬을 때 결합이 됐었죠. 다시 합니다. 결합이네요. 명령 자체가 한 덩어리입니다. 점을 켜면 당연히 안 켜지죠. 열린 폴리 서피스니까요. 폴리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을 폭파시켜주고 이 녀석을 되돌리고 싶을 때 얘를 쓰는 겁니다. 가장자리 재생성 하고 서피스 선택하고 엔터 하면 돌아갑니다. 겨우 이 내용인 거죠. 그래서 얘는 그럴 때 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뭐 트림 해제, 트림 분리 뭐 그런 게 있네요. 아, 그리고 얘도 도움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외우지 않아도 어디선가 얼핏 본 기억이 있어 라고 한다면 그걸 찾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럼 봤던 기억조차 없다면 있는지도 모르는 거니까 꼭 읽어보세요. 나중을 위한 어떤 그 헨젤과 그레텔을 보면 빵 부스러기인가요? 빵 조각인가 이렇게 떨어뜨려 놓잖아요. 그런 거죠. 어떤 기억을 되살리는 어떤 하나의 도구, 어떤 하나의 방법, 그런 걸 위해서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움말을. 자, 예를 보죠. 트림 해제하고 해제할 가장자리 짠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봤더니 이런 게 있네요. 자, 일단 얘를 복사를 좀 할게요. 복사 그리고 얘를 자르죠. 아, 얘는 크기도 한번 줄여볼까요? 적당하게 크기도 줄여보고 얘는 사각형으로 한번 해보죠. 얘를 자를 거예요. 얘로. 다음 다 지워버리고 커브도 지워버리고 얘는 복사를 한번 하죠. 이 상태에서 다시 왼쪽 클릭으로 트림 해제 짠, 뭐 이렇게 하나씩 되는군요. 다 되면 엔터네요. 다 했으면 엔터로 마무리.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왼쪽 클릭했을 때 트림 기체 유지 아니요, 모드 비습 아니요,
모두 비슷 예를 하면 네, 구멍 뚫린 게 다 젖어버리는군요. 아니요 하면 하나씩. 아이고 실행 취소도 있네요. 예 하면 모두, 실행 취소하면 뒤로 가고. 아니요. 트림 개체 유지 예 했더니 커브가 남는군요. 이런 식으로. 네. 이 자체가 어떤 컨트롤 Z가 되네요. 뒤로 가기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왼쪽 클릭해서 이런 메뉴가 있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트림 해제하고 나서 커브가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커브가 필요하다면 네, 트림 개체 유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폭삭 괜히 했군요. 오른쪽 클릭, 트림 분리가 있네요. 트림 해제할 가장자리. 개체 유지가 무조건 예로 돼 있죠. 참 한글인데 정말 읽을 수 있는 한글인데 도대체 뭔가요? 트림 분리는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이렇게 남는다. 네. 모드 선으로 바꾸기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게 있었나? 아, 리무브 했지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군요. 자, 일단 요 녀석 이름이 너무 뭐니? 언트림 어디에 있죠? 여기에도 있습니다. 트림 해제. 이거 트림은 잘라버리는 거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아까랑 똑같은 얘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굳이 이 안에 들어가서 하지 마시고 이 녀석 오른쪽 버튼 눌러도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얘를 한번 써보죠. 개체 유지 예. 모드 비슷 예 하셔가지고 제가 잘못했군요. 이렇게 예 하죠.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잘라 볼게요. 얘를 쟤도 단축키를 저도 모르게 쓰고 있군요. 자릅니다. 이번엔 얘를 버리죠. 그 다음 커브만 또 선택 커브 하시고 치우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점을 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원래 이랬던 얘니까 움직여 주려면 다 같이 가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필요 없는 정보를 지울 때 쓰는 게 얘입니다. 트림된 서피스 수축. 트림된 서피스를 더 많이 수축인가 보죠. 짠 해줬더니 자, 여기까지 수축이 됐습니다. 조금 공간이 남아있네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끝까지 딱 붙여주는 수축입니다. 뭔가 필요가 있겠죠. 뭔가 필요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쭉쭉쭉쭉 넘어가면 글쎄요, 왜 이렇게 여유를 좀 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준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점. 얘 줄여주면 얘는 괜찮아지겠네요. 이렇게 그냥 뭔가 새로 하나 만든 것 같지만 동그란 건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자, 어찌됐든 지금은 잠깐 또 끊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부자연스럽겠죠. 자, 이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수축할 거냐, 약간 여유를 둘 거냐, 그런 옵션이 있는 거죠. 다른 거 위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끝까지 당겨주고. 네. 일단 얘는 이런 얘입니다. 수축을 해준다. 어떤 필요 없는 정보를 날려준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하죠. 자, 이 녀석 균일화, 서피스 UV 균일화 이런 게 있네요. 자, 균일화 저거 언제 썼죠? 참 많이 썼죠. 제가 이거저거 하다 보면 많이 씁니다. 어떤 포인트 편집 할 때도 그때 주로 많이 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것도 점을 켜보면 제가 점을 마음대로 찍다 보니까 어딘가에 낫 포인트 이름이 뭐죠? 매듭점이었나? 네, 매듭점이 어딘가는 조금 몰려있기도 하겠고 그렇겠죠.
매듭점의 위치는 여기 아이소 커브의 위치와 똑같죠. 여기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매듭점 하면 여기서 탁 잡히게 되죠. 이래서 균일화를 한번 꾹 눌러주면 네, 살짝 쿵 바뀌는데 뭐 지금은 바뀌는 게 거의 없군요. 뭔가 편집을 할 때 이렇게 추가를 하죠. 뭐 이렇게 내가 뭐 더 넣고 싶은 것, 뭐 어떤 자세히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추가를 해서 막 만져줍니다. 근데 뭐 만져주기 전에 추가한 다음에 얘를 한번 꾹 눌러주면 조금 자연스럽게 하려고 퍼지죠. 그리고 형태도 살짝 변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내가 좀 만지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변하는 게 좀 다르겠죠.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자, 이 상태에서 균일화. 네. 그러니까 조금 나는 내가 원했던 건 뭐 포인트 개수를 추가하고 싶었다 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추가한 다음에 한번 눌러주는 게 나쁘지만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바로 했을 때는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어떤 이 상태에서 당길 때 그런 느낌과 이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리빌드 재생성으로 뭐 포인트를 그냥 추가해서 당긴 느낌, 그런 것과는 좀 달라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자동적으로 생긴 거잖아요. 이건 뭐 워낙 단순한 형태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이 상태에서 어떤 내가 원하는 위치 거기만 적당히 추가해서 당길 때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한번 눌러주면 자, 당기는 느낌이 조금은 어떤 좀 부드럽다? 좀 어색하지 않다? 뭐 그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이름 뭐라고? 매듭점 너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낫 포인트라고 하기도 하고 뭐 매듭점이라고도 하니까 그 녀석을 추가를 했을 때 이 녀석은 눌러줄 수도 있고 눌러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변형을 막 할 때 뭐 이렇게 딱 맞는 뭐 그런 느낌이 싫었다 라고 했다면 한번 눌러주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그런 거죠. 자, 그럼 오른쪽 버튼은 도대체 뭘까요? 이 녀석 그렇답니다. 각각의 제어점이 동일한 방식으로 쭉쭉쭉 영향을 주도록 뭐 그런 얘긴데요. 참 이게 분명히 한국말인데 말이죠. 왜 힘든 걸까요, 도대체? 자, 일단 오른쪽으로 한번 해보죠. 변하지가 않아요. 다시 합니다. 아이고.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왼쪽 버튼 눌렀더니 네, 변합니다. 그렇죠? 오른쪽 버튼 눌렀더니 균일하게 만들 방향 선택 이런 게 있군요. 아까 제가 잘못 눌렀나봐요. 이거 눌렀네요. 제가 좀 이렇습니다. 지금 잘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균일하게 만들 방향 선택. 일단은 네, 이쪽에 좀 변화가 있네요. 전환하면 이쪽 야 좋네요. 이쪽에 제가 추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균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뭐 이걸 눌러주면 네, 아까 전처럼 살짝 변하게 되네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빨간색은 왼쪽으로 할 거예요. 그냥 균일화. 그래서 빨간색을 해주고, 그 다음 얘는 파란색은 오른쪽 버튼을 할 겁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은 제 나름의 저의 컬러죠. 좋습니다. 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눈에 띄어서 뭐 그런 거죠. 뭐 굳이 의미를 담자면 없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얘를 잠시만요.
그 저 어딘가에 처박혀 있는 가습기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이 아주 건조하군요. 입이 말라요. 일단 균일화 됐죠? 그 다음 오른쪽 확인. 이게 지금은 방향 전환해서 V방향 하면 변할 게 없어요. 이쪽인데요 뭐. U방향만 추가를 한 거니까. 네, 이렇게 전환해주고. 지금 왜 또 여기 이렇게 좀 살짝 변하죠? 자,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이동 끝. 네, 거의 변화가 없군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무슨 한국말인지는 도저히 모르겠지만, 네, 얘는 뭐 도대체 뭐지 싶지만, 이렇게 균일화를 할 때 어느 한 방향만 우리가 포인트를 추가할 때 말이죠, 이쪽만 추가하겠어요? 이쪽도 추가를 하겠죠. 전환해서. 네, 이쪽도 추가를 하겠죠. 근데 이제 얘를 균일화를 할 때 얘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방향만 균일화를 해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왼쪽 클릭하게 되면 네, 이쪽 저쪽 다 같이 좀 바뀌게 되겠죠. 지금은 뭐 굳이 여기는 평평하니까 별 안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뭐 좀 극적인 변화가 있겠죠. 어이구, 차수를 안 바꿨군요. 일단 얘를 차수를 바꾸겠습니다. 차수를 바꿔주고, 이번에도 네, 20분이 넘어가는군요. 자, 점 당연히 이렇게 돼 있을 테고, 점 2개 그냥 추가할게요. 매듭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왼쪽 클릭하면 네, 같이 좀 변하죠. 자, 이쪽도 변하고 위아래로도 늘어나고. 하지만 얘를 이용하면 어느 한쪽 방향만 바꿀 건데 라는 것 같습니다. 얘 변하는지 한번 눈으로 보죠. 안 변하죠. 이 빨간색 U 방향 이 간격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얘를 그냥 왼쪽 클릭하면 둘 다 변했었고요. 그러면 다시 오른쪽 클릭해서 U 방향만 바꿔볼게요. U 방향만 바꿔보는 게 아니고 U 방향이 움직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이쪽은 변하지 않고 여기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변화를 어느 한 방향만 주고 싶을 때 어느 한 방향 U나 V 방향의 균일화 따로따로 해주고 싶을 때는 오른쪽 버튼, 한꺼번에 막 하고 싶을 때는 왼쪽 버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20분이 넘었으니까, 물론 28분이군요.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